빅터가 부엌에서 써누러 델가도를 보고 그녀에게 찰칵 소리를 내며 머리너가 병원에서 받았던 몇 가지 어려운 질문을 한 후 마리오 관련 물품을 잔뜩 가지고 병원으로 돌아갈 예정입니까? 6개월 동안 병원에서 수많은 화학요법과 치료를 받았지만 의사들은 그녀에게 최종 낙담적인 진단을 내렸습니다. 마리노가 병원에 입원한 이후로 종양이 커지고 질병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소노라 델가도도 빅터도 그녀는 항상 안도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빅터는 공유 아파트에 대한 대출금을 지불하기 위해 이교대 근무를 해야 했습니다. 내가 그곳으로 가는 경로에 반대할 권리가 귀하에게 주어지는 이유는 마리에게 스스로 더 자주 방문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녀는 귀하의 아내이고 귀하는 행동합니다. 죄책감도 후회도 없는 것처럼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인지 말해주세요. 어차피 죽을 거라면 거기 가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노라 델가도가 급히 물러나 우리 둘을 불필요한 고통에 빠뜨리게 했으니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녀가 지출을 소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 이 모든 불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 돈을 가져오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여기 우리 아파트는 엄밀히 말하면 마리의 소유이지만 지난 1년 동안 제가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식료품과 모기지, 당신의 관대함이 내가 여기 등록한 유일한 이유입니다. 감히 다른 일로 나를 꾸짖지 마십시오. 빅터가 영웅적으로 행동하고 추가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나는 이미 주말이나 공휴일 없이 2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써누러 델가도는 농담으로 당신이 침묵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당신이 1년 동안 마리와 떨어져 살든 아니면 우리 직장에서 근근히 살아가든 당신은 돈을 많이 벌지 못했을 때 모든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제안했습니다. 당신은 15년 동안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있었는데 당신은 모기지나 전기세를 충당하기 위해 한 번도 돈을 들이지 않았고 이제는 노숙자가 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악당 당신의 어머니는 마침내 충분했을 때 바보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녀가 당신의 아내에게 책임을 맡겼습니다. 마리는 당신에게서 뭔가를 인식했고 내가 내 2개를 팔기로 동의하지 않았다면 당신이 어떻게 금광 위에 앉아 있는 것처럼 오랫동안 살아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을 구하고 계약금으로 지금 원룸 아파트에 살게 했으니 마리와 나 모두에게 감사해야 하고 내가 여기로 이사 온 것을 원망하지 말아달라. 마리와의 계획은 내 집이 그랬다. 상황도 중요합니다. 아파트는 그녀가 정당한 소유자이지만 스스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매듭을 묶었다면 한 평방미터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5년 동안 함께 살기 전에는 내 앞을 가로막지 마십시오. 빅터 웰마리 패스. 그러면 우리는 그 아파트가 누구인지 알아낼 것입니다. 소노라 델가도가 아직 마음의 일부를 드릴 수 있고 괜찮다고 하더군요. 반면에 당신은 제가 소지품을 싸서 바로 사라질 것 같은 생각이 드시나요? 장례식이 끝나면 빨리 시골집으로 이사해주세요. 사랑하는 아들 델가도는 제가 배우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함께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표 없이 살았던 5년 동안 우리가 가족이었다는 것을 법정에서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판단할 것입니다. 그는 옷을 갈아입고 방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주님, 내 딸은 이 남자에게 평생을 바쳐야 했습니다. 소노라 델가도는 거실로 미끄러지듯 흐느껴 울었습니다. 마리나는 학생 시절 빅터를 만났고 한 번도 아름답다고 여겨진 적이 없었으며 그 혼자가 많은 소녀들을 부러워했습니다. 그 소녀들은 영화관에 가고 카페에 다녔습니다. 집에서 정기적으로 선물을 받았습니다. 꽃, 초콜릿, 향수. 단순한 가정의 젊은이들이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 큰 키에 납작한 체형과 시력이 좋지 않은 마리나는 학교에서 남학생들의 관심을 받고 싶었지만 가장 파괴적인 남학생들은 그녀의 눈과 참새를 놀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에 대해 끔찍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못생긴 몸을 경멸하고 저주했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화나게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말이 그렇군요. 당신은 오스카상에서 안경 쓴 참새라고 불렸어요. 이 젊은이들은 나이에 비해 여전히 순진해요. 요즘 남자들은 콘택트 렌즈를 끼는 것을 고려합니다.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독수리처럼 모든 사람이 완벽한 시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써노러 델가도는 딸에게 학교에서 집에 돌아올 때마다 슬픔에 휩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얼굴 특징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5살 때부터 이웃 리프라프를 기쁘게 하기 위해 값싼 화장품으로 피부를 상하게 했던 이들, 과하게 화장한 소녀들이 인생에서 무엇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나이가 들수록 상황은 변하겠지만 안경 대신 콘택트 렌즈를 착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 없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당신의 큰 키와 납작한 몸매는 여전히 대학 교육을 받을 것이며 장래가 촉망되는 직업 전망은 훌륭하지만 대학 시절의 기쁨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달빛 아래의 키스. 함께 시골 산책 및 기타 낭만적인 특성들. 마리나는 대학에 오기 훨씬 전에 카페테리아에서 혼자 식사를 하고 강의실 쉬는 시간에 책을 읽고 자신이 외운 내용을 복습하겠다고 이미 받아들인 날 이후로 이러한 생각이 마리나의 머릿속에 확고히 자리 잡았다는 것을 오직 멋진 소녀들만이 느낄 수 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반 친구들은 부모님이 야단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수업을 빼먹고 공부하며 즐겁게 놀고 있었습니다. 마리나의 목표는 졸업 후 좋은 직업을 얻는데 도움이 될 지식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마리나는 2년간의 심한 학생 생활을 마치고 대학 구내식당에서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외로움. 저랑 같이 점심 먹을래요? 그녀는 놀랍게도 오늘 내 점심은 이미 여기에 있고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청년이 정중하게 요청했는데 서서 먹는 게 불편해요. 왜 듣지 않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창가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바로 실수의 음식을 던지고 있습니다. 마리나는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젊은이의 눈에 스트레스가 가득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마리나는 그가 말한 것을 재빨리 사과했습니다. 자리는 농담이었는데 그녀는 결국 웃으며 대답했다. 당신은 나와 다른 학과 학생이니까 나랑 점심 먹으러 와도 상관없다. 강의실에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게 분명했다. 빅터 점심 식사 후에는 가기가 눈에 띄게 꺼려졌습니다. 페스트리를 드시겠습니까? 제가 원한다면 직접 사셔도 됩니다. 마리나는 그녀를 돌보겠다는 약속에 감사했지만 어떤 젊은 남자도 그녀를 위해 사소하지 않은 선물을 사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학 구내식당에서 페스트리를 사온 것은 마리나가 처음으로 수업에 결석한 일이었지만 자주 늦잠을 자고 늦게 도착하여 가끔 가장 가까운 인터넷 카페에서 온종일 비디오 게임을 하면서 구내식당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내던 빅터에게는 페스트리와 2개의 페스트리를 구입하면서 상당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커피. 내 엄마가 큰 스캔들을 일으킬 정도의 성적을 받고 어디에서 합격할 거야? 소노라 코르테즈가 아들 빅터의 학업 성적을 뼈저리게 놔두고 맙소사, 내 신경을 맙소사, 넌 결국 군대에 가게 될 거야. 그 아들이 시험을 통과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거야 라고 말해서 유급 부문에만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했습니다. 비용이 들게 될 것입니다. 아들, 대학을 빼먹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군대에 가게 될 것입니다. 서노러 코어테즈는 속으로 신음하며 속으로 계산할지 여부를 계산했습니다. 그녀의 저축은 아들의 교육비를 지불하고 직장을 잃으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서노러는 빅터를 혼자 키웠고 그녀의 유일한 걱정은 빅터가 어렸을 때부터 그녀의 과잉 보호에 분개하기 시작했지만 나이가 들었을 때 그의 행복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갇혀있는 걸 제외하고는 엄마 집에서 나가는 것에 대한 환상. 왜 군대가 당신의 목숨을 앗아가는 걸까요? 엄마가 해야 할 일은 더 이상 저를 징병하는 것뿐입니다. 요즘에는 제가 추방된다면 1년만 복무할 뿐입니다. 이것이 결론이 될 것입니다. 빅터는 어머니의 발언에 대한 응답으로 이 신고식은 또 다른 주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말 뜨거운 영역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노러 코어테즈는 학생이 공부하려고 하면 학생을 징계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내 성격은 강하고 내 명령을 거스르면 안 된다는 걸 알잖아. 내 말을 들으면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졸업 후에 취업을 도와줄게. 나머지는 공중에 있어. 직업을 가진 인맥이 있어. 그리고 학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빅터의 최악의 악몽이었습니다. 그녀는 빅터의 아버지가 온이었을 때 그녀의 압력에 대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집안에서 마지막 말을 한 강한 의지를 가진 지배적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빅터의 아버지에게 이혼을 신청했습니다. 빅터의 어머니는 그의 아버지가 과도한 음주와 파티 때문에 가족에서 추방했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노러 코어테즈는 빅터가 당신의 아버지에 대해 어른으로서 당신이 보고 있지 않은지 물었을 때 나는 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를 쫓아낸 후 그는 다른 도시로 이사했고 우리는 다시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서노러 코어테즈는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호기심을 일축했습니다. 하느님께 감사하다고 말하며 일축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를 만났는데 그를 전혀 모르는 것이 낫습니다.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려고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했다면 의미가 없었습니다. 빅터는 자신의 아들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관심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빅터는 더 이상의 세부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자제했습니다. 머리너와의 만남은 인생을 바꾸는 만남이었습니다. 카페에서 그녀 옆에 앉은 빅터에게도 상황은 더 나아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와 마찬가지로 그도 여성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작은 능력치와 다소 땅딸막한 몸매는 그가 더 이상 10대가 아니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미 멋진 외모를 돋보이게 하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헌신적인 관계를 갈망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몸에 필요한 것이었고 그는 평생을 어머니 곁에서 보낸다는 생각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머리너는 처음 만난 지 몇 달 후 데이트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황홀했습니다. 빅터는 꽃과 카페를 위해 어머니의 용돈 일부를 저축했지만 그는 학교와 일을 병행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부담이 너무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자신을 매력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 살 곳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마리나의 보살핌을 받아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빅터와 그의 어머니와의 이상한 관계에 대해 빅터는 수도 근처의 멋진 공동 아파트에 살고 있는 서누러 델가도의 방에 머물 것을 제안했고 서누러 델가도는 은혜롭게 그에게 머리너로 이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를 만난 적이 없었고 그녀의 어머니는 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피했기 때문에 빅터는 이사했습니다. 그녀의 빅터와 함께 먼저 나는 내 어머니와 이야기해야 하고 그 다음 당신은 당신의 어머니와 이야기해야 합니다. 엄마 지금은 저를 보셨죠. 적어도 제 경력은 아직 초기라고 하더군요. 앞으로 5년에서 10년 안에 제가 누구와 결혼할까요? 모든 남자들은 저를 완전히 무시했어요. 제가 노처녀가 되기를 바라고 계세요. 마리나는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표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당신이 너무 아름다워요. 내 사랑. 조이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함께 이사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녀의 엄마는 그녀에게 계속 데이트하라고 했고 나중에 엄마가 그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될 거라고 했어요. 최고로 그는 꽤 관대하고 순진하지 않습니다. 그는 지식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는 훌륭하게 서로를 칭찬합니다. 우리는 좋은 가족을 갖게 될 것입니다. 머리너는 서누러 델가도가 자신의 입장을 굳건히 지키면 딸을 잃을까봐 두려웠지만 이후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마리나의 결정이었고 그녀는 그것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딸은 성인이 되었고 이제 당신은 당신의 어머니를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서누러 코어테즈는 그녀의 아들이 여자친구와 함께 이사할 것을 논의했을 때 환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평생 동안 당신을 키웠어요. 모든 것이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했고 이제 당신은 그녀가 개념에 대한 불만을 계속 표현한 것은 지금은 파트너와 함께 살 때가 아니기 때문에 왜 그녀와 함께 아이를 임신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그녀의 아들이 집을 떠나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대학과 대학교는 안녕. 아버지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환영합니다. 당신은 꽤 마녀를 골랐습니다. 아들 소노라 코르테즈는 결혼식 직전까지 마리나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전학 후 몇 년이 지나서 그들은 계속해서 의사소통을 하지 않았습니다. 1년 후 당신은 마리나를 보면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감동받을 수 없습니다. 소라 코르테즈는 마리나를 보고 외쳤습니다. 당신은 모범적인 청년이고 감히 말하지만 당신은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 파트너를 찾을 수 없다고 감히 말하겠습니다. 그녀의 손주들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전망은 매우 끔찍합니다. 소노라 코르테즈가 어지러워서 연극적으로 눈을 굴리며 더 이상 정보를 밝히기를 거부합니다. 엄마는 조용히 하세요. 마리나가 시어머니를 만나러 접근하는 동안 누구라도 여러분의 말을 엿들을 수 있습니다. 빅터는 소노라 코르테즈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고 말하면서 소노라 코르테즈를 질책했습니다. 소노라 코르테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리나는 15년 동안 함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을 표정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빅터가 결혼식을 앞두고 혼자 어머니를 방문하는 대부분의 시간을 거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소노라 델가도는 공용 부서의 방 2개를 팔았습니다. 마리나에게 방 3개 아파트 계약금으로 수익금을 제안했습니다. 마리저는 결혼식 전에 거래를 공식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서노러 델가도는 이것이 귀하의 결혼 선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귀하의 아파트에 아파트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시티 코어프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쟁 발생 시 잠재적인 청구에서 그를 제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세계는 아기가 태어난 직후에 아이가 태어나면 자체방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소유권을 이전할 것입니다. 어쨌든 벼락치기를 할 공간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엄마, 우리가 무엇을 등록하든 관계없이 무엇을 말하는지 말해주세요. 빅터는 우리와 함께 거주할 것입니다. 그녀의 어머니 덕분에 그는 내 배우자입니다. 머리너가 이것이 당신의 자금이므로 당신은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아주 좋고 괜찮은 공동 아파트나 어머니와 함께 방 3개짜리 아파트에서 한 방에 사는 것은 분명히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일이었습니다. 마리나는 결혼식 후 빅터를 등록한 새 아파트에 있었고 그들 모두가 이사했을 때 그녀는 믿었습니다. 그와 함께 써누러 델가도의 남편과 아내는 같은 주소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머리너는 합리적으로 잘 살 수 있는 다른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머리너는 경제학자였으며 좋은 수입을 얻었습니다. 머리너는 감사했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구입을 도와준 그녀의 어머니,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은 빅터가 어렵게 졸업할 수 있었던 곳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괜찮고 안정적인 직업을 찾지 못했습니다. 마리나는 얼굴이 없었지만 남편이 또 다른 해고 후 하루 종일 집에서 보낼 때에도 모든 일에서 남편을 지원했습니다. 컴퓨터 게임을 하는 마리나는 그것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이를 갖지 않았지만 빅터는 사실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필요하다고 느낄 때마다 아내에게 아이를 가지지 말라고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마리나, 나는 우리 작은 그룹에 어떤 문제도 없다고 봅니다. 이 테스트를 위해 우리가 왜 그렇게 많은 진료소에 가야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 돈으로 우리에게 적당한 차를 살 수 있을 거예요. 마리나가 가족이 있다는 주제를 꺼낼 때마다 빅터는 항상 반응할 거예요. 상황은 어떻습니까? 빅터, 당신은 짧은 가족을 원해요. 얼마 전 무엇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의 주저한 불안한 마리나, 그녀는 그가 아버지가 되고자 하는 욕망에 대해 부정직할 가능성에 대해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서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에 우는 아기의 소리는 그를 전혀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만족했고 그것을 바꾸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리나는 남편이 불성실해졌다는 사실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2년 동안 전 직장 동료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덜 친밀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빅터는 친구들과 함께 SAA에 간다고 주장하면서 주중에는 자주 회사에 지각하고 주말에는 사라지곤 했습니다. 마리노는 일을 너무 많이 하고 너무 지쳐 남편의 행동을 분석할 수 없었지만 빅터의 반복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치르겠다는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빅터가 너무 반대했다는 사실은 딸을 걱정하던 소노라 델가도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그들에 의해 그녀는 고의로 아이를 위한 별도의 방과 모든 편의 시설이 있는 대형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마리나는 그의 말을 듣지 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원하고 출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넌 일을 할 수 있어, 자립할 수 있고, 화내지 마, 절망하지 마, 나도 너를 늦게 만났고. 그 말을 듣는 것은 마리나가 매우 불안해하고 함께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한 환상을 갖게 된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소중한 남편과 그와 함께 놀고 기저귀 갈기까지 부모로서의 모든 기쁨을 그와 공유하는 것은 결코 이러한 아이디어가 실현될 의도가 아니었지만 그녀는 시험을 마치고 구름처럼 우울한 기분으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빅터는 그가 펠즈와 낚시하러 간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시 결석했어요. 먼저 엄마에게 말한 다음 그게 좋겠다고 말할게요. 소노라 델가도가 예후를 들었을 때 엄마는 속으로 안색이 변했다고 생각했어요. 말이, 이건 너무 불공평해요. 넌 아직 너무 어려서 한탄하기 시작했어. 엄마, 이렇게 어린 나이에 하지 말자.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암이야. 다른 여러 진료소에서 더 많은 검사를 받을 거야. 의사들과 상담했지만 마리나가 의사가 첫 번째 평가에서 그녀는 3명의 추가 전문가를 만난 후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수사적인 질문이었지만 써노러 델가도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말이, 하지만 이것은 치료될 수 있습니다. 치료를 받게 될 것입니다. 써노러 델가토,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마리나가 나을 수 있도록 필요한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은 있었지만 6개월간의 화학요법 후에 치료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효과는 기껏해야 미미했습니다. 마리나가 나아져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미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녀의 예전 모습은 몇 달 후 종양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고 질병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마리나는 움직일 수 없게 되기 전에 그것을 처리할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세이뉴러 델가도는 마리나가 입력한 참을 수 없는 불편함으로 인해 구급차를 요청했습니다. 며칠 후 호스피스에서 서누러 델가도는 빅터가 다음 단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빅터가 상황에서 분리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머리너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후회와 연민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일을 하면서 지불한 주택 비용을 감당했지만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는 아내가 죽으면 그 아파트가 정당하게 자신의 것이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서누러 델가도의 모든 시간은 그녀가 알고 있던 어떤 이유로 병원에 바쳐졌습니다.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딸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마음, 전날 사위와의 의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준비하며 기분이 좋았다. 오늘 병원을 방문했을 때 그녀는 그가 끔찍한 인간이라고 믿게 되었고 마리나가 회복되자마자 그와 이혼하고 그를 아파트에서 강제로 쫓아낼 계획을 세웠고 그녀는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랐는데 준비하는 동안 전화가 울렸습니다. 문 밖으로 나가라는 의료기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주의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의구심을 품고 대답했어요. 상대방이 사과한다고 하더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세요. 1시간 전에 딸이 돌아가셨으니 애도를 받아주세요. 그런데 그 아이는 살아 있었습니다. 어제 서누러 델가도 우리 모두 스탠드를 이해합니다. 며칠 전에 그녀에게 시간이 거의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고 당신도 묻지 않았습니다. 모어그에 연락하여 시체를 언제 픽업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다시 가져오십시오. 조의를 표합니다. 서누러 델가도는 의사의 말을 듣자마자 전화 반대편에서 짧은 비트가 흘러나오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의사의 말을 듣자마자 그녀의 인생 전체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녀는 복도벽에 쓰러져도 걷잡을 수 없이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살아있었지만 사랑하는 딸 마리나의 살과 피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누라 델가도, 서누러 델가도에 따르면 아이들이 부모가 그녀에게 분명해지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나는 것에 대한 공포가 그녀에게 분명해진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교회를 방문하고 싶다고 다정한 신부님에게 이야기하고 혼자 있으라고 그녀는 장례식 직후에 말했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감히 문제를 일으키지 마십시오. 제가 돌아오면 처리하겠습니다. 빅터는 고려해야 합니다. 엄마랑 동거하니 부끄러움도 없고 양심도 없고 장례식장에 동상처럼 서 있고 제사에 철을 묻지도 않은 듯이 행동하고 다과회에 온 듯이 부끄러워서 그 억지로 나를 비난할 것이 아니니라. 빅터 서누러 델가도에 대한 반응은 그에게 자신의 도덕적 의견을 공유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6개월 이내에 부동산을 공유해야 하며 그녀가 작년에 모기지 지불을 도왔고 여전히 돕고 있기 때문에 그 부동산에 대한 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녀는 머리너가 빅터와 결혼하기 전에 계약금을 위해 서누러의 돈으로 아파트를 샀다는 것이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으며 서누러는 빅터의 행동을 경멸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아무것도 받는데 의존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원한다면 어머니와 함께 가라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를 받아들이고 그녀는 그가 절반을 지불하지 않으면 직장을 그만두고 모기지 지불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했고 그녀는 다음 6개월 동안 아파트에 머물겠다고 주장했으며 그곳에 등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베이즈는 6개월이 끝나기 전에 빅터를 제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누러의 예측에 따르면 빅터의 광기에 대응하여 그녀와 동행해야 합니다. D.S. 서누러는 자신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목적지까지 버스를 타고 시골 부동산을 방문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딸의 비극적인 죽음에도 불구하고 빅터의 불안정과 지원 부족으로 인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머리너가 모기지 지불을 도운 수년 동안 그를 아파트에서 쫓아내는데 단호했습니다. 서누러는 머리너가 자신을 믿도록 격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를 더 속상하게 만든 것은 빅터 애미 어머니에게 너무 의존하고 예측할 수 없는 업무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비난한 것이었습니다. 즉각적인 고백과 신부와의 만남은 소노라 델가도의 필수품이었습니다. 일부러 집 근처 교회에 갔습니다.
그녀는 마리나의 많은 친구와 지인들이 그곳에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시골집에 있는 마리나의 장례식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랐지만 이미 알고 있었지만 여름 방학 동안 자신의 시골 사유지에서 그를 독점적으로 만날 만큼 신부를 신뢰했습니다. 겨울에 그녀의 소노라는 모든 사람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마다 무덤에서 적절하게 작별 인사를 하고 경의를 표할 기회를 갖기를 바랐습니다. 소노라는 3일 후 도시로 돌아왔을 때 예상치 못한 당황스러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좌절한 그녀는 빅터에게 소리를 지르며 그가 문에 빨리 응답하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집안에는 완전한 침묵이 흘렀고 그녀는 초인종 소리도 초조하게 들었고 빅터가 써노러가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이웃이 소리를 지르며 써노러가 사과하기 전에 이웃을 만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파괴적인 행동에 대해 그녀를 꾸짖었습니다. 써노러는 사과하고 부끄러워하며 자신의 곤경을 설명했습니다. 억지로 아파트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써노러의 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웃은 대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웃의 조언이 논리적임을 인식하고 소노라는 지치고 압도당하는 느낌을 묵인했습니다. 에너지가 너무 약해서 911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소노라 델가도는 근처 벤치에서 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결심한 후에 현관 시골집에서 돌아오기까지 며칠은 회오리 바람이었다. 교회 참배기도 죽은 딸을 위한 기도와 잠도 이루지 못하는 악몽으로 납작한 문을 어떻게 열까 고민하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권을 고려하면서 경찰서까지 걸어간 다음 그들이 전화에 응답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몰래 트램 정류장으로 가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등록된 주소와 여권 써노러는 전차를 타는 동안 자물쇠 제조공에게 전화하는 것에 대안을 저울질했습니다. 여전히 그녀는 빅터가 의도적으로 자물쇠를 바꿨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비록 그녀가 그의 동기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는 그녀가 브레이브에게 너무 냉소적일 것이라고 기대했습니까? 겨울 날씨에 소란을 피우며 아파트를 지키겠다고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몇 달 동안 헛간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겨울 내내 반시골의 고독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소노라는 그의 밝은 면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문제는 빅터를 집에서 합법적으로 쫓아낼 기회가 있었고 당직 경찰관에게 가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한 사위가 나를 집에 가두고 자물쇠를 바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경찰은 그녀에게 자물쇠가 변경되었는지 확신하고 자신의 거주 상태를 명확히 할 수 있는지 더 알고 싶다고 물었습니다. 써노러는 최근 딸의 사망과 딸의 등록을 확인하는 공동 거주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아파트는 내 딸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고 사위와 내가 모두 등록되어 있습니다. 딸의 말에 따르면 저는 시골집에 3일 동안 머물렀고 돌아왔을 때 아파트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사위가 아내의 죽음으로 너무 충격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한다면 사위는 괜찮습니다. 소라가 비꼬는 말을 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아파트를 열 수 있도록 성명서를 작성해 주세요. 사고 어떤 사고인지 목소리가 의심스럽다고 하더군요. 사위가 저를 집에서 쫓아냈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자물쇠가 열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변경됐을 텐데. 근무 담당관이 소노라 델가도에게 부탁한 게 또 무엇이겠습니까? 성명서를 작성하고 성명서를 작성하자마자 그녀에게 종이와 펜을 주었습니다. 우리 팀이 당신과 함께 갈 것입니다. 아파트를 열겠습니다. 사위와 모든 것이 괜찮은지 확인한 다음 가족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논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 사이에 일어난 일이 외부 또는 관할권에 떨어지면 형사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법정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집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당신을 집에서 쫓아낼 권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의 바닥에 도달할 것입니다. 경찰은 2시간 후 복도에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소노라 델가도, 써노러 델가도는 자신이 모르는 여성용 신발을 보았습니다. 빅터, 가달의 침대로 급히 들어갔을 때 다른 여성과 자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방에서 술 냄새가 깨졌습니다. 바닥에 흩어져 있는 병들과 접시들에 있는 음식 하나 없는 당신의 사위가 건강하게 살아있고 꽤 괜찮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찰관은 침대에서 담요를 떼어내고 소노라 델가도는 겁에 질린 소녀의 머리카락을 낚아채고 잡아당겼습니다. 엄마는 너무 화나서 경찰이 그녀를 소녀와 떼어놓으려고 안간힘을 썼고 그녀는 그녀를 달래려고 애썼습니다. 소노라 델가도는 화를 내며 경찰에게 너희 부자 쓰레기들 여기서 나가라. 나를 건드리지 말라고 소리쳤다. 그 애를 계단통에 던져버릴 테니까 진정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도 폭행과 폭력 혐의로 기소해야 할 겁니다. 경찰은 약간 엄한 어조로 경고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내 딸이 오랫동안 묻히지 않았다는 걸 이해하시겠죠? 그 사람은 이미 그녀의 아파트 침대에 다른 사람과 함께 누워 있어요. 정말 악당이군요. 나의 하느님. 소노라 델가도가 소노라 델가도를 진심으로 슬프게 울부짖었고 그녀의 슬픔에 공감하면서 경찰관은 여기에서 그녀를 계속 위로했습니다. 내 여권을 가져가세요. 금발 소녀가 대통령이 제시할 때 말했습니다. 그녀의 여행 문서를 담당하는 경찰관, 내 이름은 알레이한드러라고 거기에 다 적혀 있으니 내가 매춘부 같은 것도 아니란 걸 알 수 있도록 내가 그를 만나러 왔는데 그녀에 따르면 우리는 1년 넘게 오랫동안 데이트를 해왔다고 다시 써노로는 말합니다. 델가도는 숙취 때문에 너무 혼란스러워서 단어를 이해할 수 없는 빅터를 쳐다보며 부자라고 소리쳤습니다. 경찰관은 모든 것을 확인한 후 알라드라드라에게 여권을 돌려주었습니다. 가도 됩니다. 그는 알레이한드러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코트와 부츠를 신고 서둘러 아파트에서 나갔다. 경찰은 소노라 델가도가 나중에 옷을 입도록 하자고 말했다. 그는 우리에게 서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귀하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알게요. 소노라 델가도가 무덤에 누워 있을 때 소노라 델가도가 분노한 것조차 너무 벅찬 일이었다고 생각한 것은 소노라 델가도가 그 지역을 떠난 지 약 30분 후 사랑하는 해병대 얼굴의 표정뿐이었습니다. 경찰관과 빅터는 모두 부엌에서 만났습니다. 수사관은 빅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명확히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소장에서 당신이 그녀를 집에서 쫓아내고 집에 오면 자물쇠를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제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걸 아시죠? 아마도 빅터가 술 때문에 왜곡된 연설을 시작했고 아내의 상속인은 누구입니까? 합법적인 남편이므로 제가 상속자이고 제가 그 사람입니다. 자물쇠를 바꿀 수 있는 권리는 그가 소노라 델가도를 경멸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내가 완전히 술에서 깨어나면 법정을 통해 그녀를 쫓아낼 것입니다. 법정에 가서 그녀를 쫓아낼 것입니다. 수사관은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알려주세요. 소노라 델가도는 여기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그녀의 영구 거주지입니다. 6개월 후에만 아내의 상속을 공식화할 수 있지만 아내가 그렇지 않은 경우 어떤 경우에도 전체 아파트의 단독 소유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유언장을 남기지 않으면 법에 따라 아파트의 절반만 받게 되고 나머지 절반은 시어머니 소노라 델가도에게 상속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녀를 퇴거시킬 수 없으므로 공존해야 합니다. 나중에 상속이 확정될 때까지 동일한 재산에 대해 필요한 모든 서류를 작성하고 아파트 자물쇠를 판매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그에 대한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집에는 오후 11시까지만 손님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소노라 델가도와 다른 약속을 하지 않은 이상 빅터의 눈에는 초조함과 분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빅터는 지금 당장 내가 처리할게 라고 소리치며 평정을 잃었습니다. 젠장 빅터는 그들 중 2명 앞에서 재빨리 경찰관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그를 끌고 가서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고 경찰관은 동료에게 그 사람을 역으로 데려가겠다고 말했습니다. 15일 동안 생각하게 하십시오. 폭력 행위에 대한 프로토콜을 작성하십시오. 빅터의 손은 등 뒤로 잡혔습니다. 계속 문제를 일으키면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거기 방에 있는 테이블 위에 있는 소노라 델가도에게 열쇠를 주세요. 빅터는 속으로 불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찰관은 소노라 델가도에게 말을 걸었고 열쇠를 받은 후 작별 인사를 하기 전에 그녀에게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열쇠 그녀는 방에 들어와 문을 반복적으로 열었다 닫았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노라 델가도가 언급했습니다.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속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우리 일이고 아파트에 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민사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제가 도와드릴 텐데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네요. 소노라 델가도가 그녀 뒤에서 아파트 문을 잠그자 경찰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침대에 쓰러졌다. 그녀는 며칠 동안 너무 지쳐서 어떤 일에도 집중하기 어려웠고 그녀의 걱정은 일시적으로 사라졌고 그녀는 그것이 이제 막 시작하는 시간이 8시라는 것을 알면서도 빨리 잠에 빠져들었다. 아침에 서누러 코어테즈가 서누러 델가도의 아파트에 들이닥쳐 감히 내 아들에 대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어젯밤에 어떻게 감히 경찰에 신고했는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아침에 아들에게 전화를 했는데 아침에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모어그즈 병원에 전화하기 시작했고 실종자를 신고하기 위해 경찰에 왔는데 이제 그가 어제부터 갇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들이 25일 동안 그에게 무슨 짓을 할지 아시나요? 서누러 코어테즈가 아파트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어른들처럼 서누러 델가도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너무 큰 소리를 지르고 있어 계단 전체가 당신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과 당신의 이웃에 대해 덜 신경 쓸 수 없었습니다. 나는 들어갈 것입니다. 예, 당신의 허락을 받아 당신은 이것이 당신의 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나는 당신에 대해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말하려고 들어갈 뿐입니다. 다시는 당신을 볼 수 없게 되어 기쁠 것입니다. 내 아들이 당신 딸과 결혼한 후에는 참곤 했지만 이제는 결론을 내릴 때 참을 것이 없습니다. 소노라 델가도 서누러 코어테즈는 아파트 문을 닫은 순간 맨발로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서누러 델가도에게 제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당신의 삶을 지옥처럼 만들어 줄 것입니다. 당신은 저를 오랫동안 기억할 것입니다. 추가로 나는 처음부터 그에게 당신 딸과 연루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고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며 그가 당신의 리나온 부동산에서 1년을 보낸 결과는 무엇이며 이제 당신은 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고 싶어합니다. 와트 AAP 에서티 서누러 코어테즈는 서누러 델가도가 당신의 아들은 1년만 일했고 내 딸이 남은 시간 동안 가족을 부양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예, 그가 직장에 출입했다는 사실을 잊으셨을 경우를 대비해 그들의 평생은 소란스러웠습니다. 오직 내 머리너만이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가족에게 빵을 주었고 당신 아들은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직후에 그녀의 아파트에 약간의 물건을 그녀의 방으로 가져갈 뻔뻔했습니다.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가 지금 살면 안 된다는 것은 마리나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마리나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돌아왔지만 내 아들은 아직 어려서 고작 35살입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은 전성기입니다. 소노라 코르테즈가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 딸 옆에 묻힐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나요? 절대 바라지 마세요. 빅터에게는 안 좋은 일이지만 그의 행동은 모든 허용 가능한 인간 경계를 넘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아파트로 그의 새끼를 데려오게 하세요. 그들이 당신 바로 앞에서 신나게 놀게 하세요. 하지만 여기에는 그의 여자의 흔적이 없을 것입니다. 약속합니다. 그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아파트 지분을 얻으세요. 꿈도 꾸지 마세요. 우리는 법적으로 마리나의 남은 재산의 절반을 결혼한 지 15년 후에 법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소노라 델가도가 말했어요. 그것은 어린이 장난이 아니라고 15가 아니라 10 처음 몇 년 동안 그들은 함께 살았고 내 딸이 자신의 운명을 당신 아들과 묶는 것을 정말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때 서누러 코어테즈에게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은 머리너와 결혼했을 때 마리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거울과 달리 당신은 환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이 그녀를 필요로 할 사람이 떠나지 못하도록 모든 일을 했습니다. 당신 서누러 델가도는 당신 딸에 대해 너무 높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매력적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불임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녀는 내 아들을 위해 아이를 한 명도 낳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할 수 없었고 뼈만 앙상한 체구에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건강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피부와 뼈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소라 코르테즈에게서 나올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능글맞게 웃는 소노라 델가도는 이 말을 듣고 한계점에 이르렀고 소노라 코르테즈는 괴로워하며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소노라 코르테즈는 소리쳤습니다.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날 놔주세요. 경찰에 가겠습니다. 정말 그립습니다.
즉시 풀어주세요. 어디로 가든 상관하지 마세요. 혹시 내 집에 돌아와서 감히 내 딸에 대해 욕한다면 이 손으로 당신을 목졸라 죽일 것입니다. 필사적이며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명했습니다. 소노라 가토가 손가락을 구부렸습니다. 서노러 코어테즈의 머리를 빗고 머리를 옆으로 기울였습니다. 서노러 코어테즈는 식탁에서 일어나 문으로 향했습니다. 맑고 맑아요. 당신은 제정신이 아니군요. 당신과 같은 방에 있는 것은 위험합니다. 내 아들은 그럴 것입니다. 상속 재산이 정리될 때까지 나와 함께 사는 것이 정말 낫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하느님, 그를 끝내지 마십시오. 그녀는 자물쇠의 열쇠를 돌리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소노라 델가도는 작별 인사를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을 지켜주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반응으로 물러서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몇 번밖에 본 적이 없고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한 여성으로부터 마리나에 대한 경멸적인 말을 듣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노라 코르테즈가 떠난 후 어떤 어머니도 그런 배신을 용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소노라 델가도는 2시간 동안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상담 일정을 잡기 위해 많은 법률 회사에 연락하기 몇 시간 전에 이 형식이 현대 기술 시대의 귀하에게 더 편리한 경우 온라인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여행에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성은 정중하게 덧붙였습니다. 온라인 모델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서노러 델가도는 컴퓨터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화로 통화할 수 있다고 말했고 변호사는 변호사가 그녀에게 결혼 전 재산이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분할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 모든 것을 설명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에 따르면 마리나의 계좌 및 기타 자산에 대한 재산 조사도 마리나가 어떤 경우에든 유언장을 남긴 것을 조건으로 변호사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남편은 법정에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지난 몇 번의 그의 행위를 고려할 때 그리고 아내가 죽은 후 그의 행동은 그가 성공할 것인지 매우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터가 가족의 삶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자주 실직했습니다. 아내가 아플 때 아내를 거의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부적절하게도 머리너가 유언장을 남겼는지 여부는 서노러 델가도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트리 에드의 어머니와 딸을 비밀로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그러한 중요한 요소를 숨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기지 종결도 서노러 델가도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녀가 저축한 거의 모든 돈을 마리나의 치료에 썼기 때문에 이것이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그녀가 은행에 도착하고서야 그녀는 아직 5만 달러의 미결제 금액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노러 델가도는 자신의 계좌에 쌓인 11만 달러를 지출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더 이상 젊은 사람이 아니며 언제든지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또한 마리나 기념관을 위해 무언가를 남겨야 했습니다. 이 선택은 그녀가 한 일 중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연금이 너무 부족해서 고갈된 자금을 보충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예전 수량을 복원하려면 5년 이상이 걸릴 것입니다. 반면 마리나는 자신이 저축한 거의 모든 돈을 들여 구입하기 위해 열심히 일한 아파트에서 부도덕한 전남편과 함께 사는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딸의 유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자체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서노러 델가도는 다음날 은행에 가서 누락된 현금을 이체하여 모기지를 확정했습니다. 한 달 후 그녀는 기념비 설치에 필요한 준비를 하기 위해 장례식장으로 갔습니다. 오랜 부재 끝에 계약금을 지불한 그녀는 마침내 평안함을 느꼈고 집에 돌아와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려움이 어느 정도 해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물론 어하드가 무엇인지는 15일 후에 그녀에게 미스터리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빅터에서 풀려났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서노러 델가도가 제가 자물쇠를 잘 바꿨다고 저를 고소했어요. 당신은 스캔들을 당신이 떠날 때 그 모든 것을 목격했다는 걸 기억해요. 경찰관이 우리를 부엌으로 불러서 우리의 권리와 모든 것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참을 수가 없어서 생각을 다 표현해서 15일 동안 가두었어요. 지금 어디 계시나요? 엄마 집으로 갈 거예요. 엄마가 이미 소노라 델가도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도 합의에 이르렀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곳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딸이 세상을 떠난 후 그 노파가 어떤 추가적인 생각을 했을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진지한 측면에 대해 머뭇거리지 않더라도 그녀는 분명히 현실에 대해 무관심해졌습니다. 빅터 샌들러 긴급 회의가 필요한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방금 그 끔찍한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음식을 좀 먹고 샤워하고 잠도 좀 자야 내일 집에 가기 전에 대화를 나눌 수 있겠네요. 우리가 도시에서 만나서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오늘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빅터 물론이죠. 샤워하고 잠을 좀 자고 이제 집에 갈 테니 선택하신 장소로 가겠습니다. 내가 물어보면 그게 맞는지 물어보면 알겠습니다. 아마도 센트럴 스트리트, 다른 시내 지역에 있는 카페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드라 비용이 많이 들죠. 내가 당신 지역에 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부 사항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런 생각으로는 제 집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없을 거라 믿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하루 종일 집에 계실 거예요. 제가 집에 가는 길에 떠나자마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 지쳤어요. 그가 기절할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은 서누로 델가도의 아파트와는 전혀 달랐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는 그가 돌아왔을 때 그의 엄마가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모두 만들어서 그가 풍성한 식사를 하고 문 앞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확신했습니다. 소노라 코르테즈, 서누로 코어테즈는 서둘러 아들을 끌어안고 잘 지내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2주 동안 매일 아침 5시에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 다시 잠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을 맴도는 많은 불안한 생각을 무시했지만 그녀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세요. 내 사랑. 그녀는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진정하세요.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그래, 그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심지어 가깝지도 않지만 견딜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그들은 심지어 나에게 먹이를 주기까지 했지만 그 슬로프가 음식을 제공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빅터는 즉시 낄낄 웃으며 대답하고 손을 씻기 위해 화장실로 걸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내 사랑. 그들이 오늘 아침에 당신을 보내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위해 날짜를 세어 어젯밤에 당국에 연락했어요. 그들이 당신을 석방하지 않았다면 내 생각을 그들에게 말했을 거예요. 온라인으로 빨리 갈 수 있어요. 엄마 차갑게 지내지 못했어. 이제 머리를 감으려고 하는데 기다리는 동안 오믈렛을 끓여주세요. 빅터가 식사를 맛있게 하자 농담을 했습니다. 서누러 코어테즈는 방문을 연기하는 것이 좋은 점을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재산 분할이 확정될 때까지 소노라 델가도의 집에 갔던 것은 정말 그녀가 충격과 불안한 표정으로 당신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빅터가 말했어요. 맙소사 엄마 지금 너무 극적이네요. 제가 거기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빅터는 어떻게 그 소녀를 그녀의 아파트로 데려갔는지 말했습니다. 빅터가 스캔들에 연루된 이유. 서누러 코어테즈는 그녀의 손자가 의심할 바 없이 이 정보를 그녀에게 불리하게 돌릴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는 다른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자물쇠를 바꿨습니다. 내가 이 집을 소유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엄마의 제가 옳습니다. 단지 제가 합법적으로 결혼했다고 해서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누군가를 제 집에 초대하기 위해 그녀에게 승인을 요청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아들 빅터는 확신을 갖고 말했습니다. 빅터의 주먹으로 테이블이 두드려졌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저 수사관들은 나한테 권리가 없어요. 제발 빅터는 침착하세요. 당신은 법에 정통해요. 우리가 아파트를 이기려면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자도록 할게요. 회의가 있어요. 제발 깨워주세요. 8시에 9시까지 도착하거나 잠들 위험이 있어서 지쳐버렸어요. 당신이 누구랑 만나는지 비밀이 아니라고 가정하고 코르테즈가 산드라 옆에 물었어요. 그녀는 지난 2주 동안 내 전화번호로 나에게 연락을 시도했던 것 같아요. 그녀가 당신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녀에게 나의 15일 구금에 대해 알릴 수 없었습니다. 빅터는 서누러 코어테즈 엄마가 신문한 두 사람 사이의 문제가 심각한지 밝혔습니다. 머리너의 문제가 더 심각해졌을 때 우리가 데이트를 시작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다시피 전 직장에서 내가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가끔 그녀는 직장에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고 비밀 계획이 있을 때도 있고 엄마와 함께 하루 종일 부엌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나는 지쳤지만 반면에 샌드러는 독특해요. 빅터 말에 따르면 하브는 얼마나 심각한지 전혀 모릅니다.
그는 이미 결혼 생활을 통해 충분한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그녀와 결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그녀를 여기에 둘 수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해가 되네요. 반면에 성인으로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가끔씩 애틀랜타로 여행을 가는데 거기서 시골 여행을 위해 폴을 만나서 만나야 할 때 써누러 코어테즈에게 알려주시면 아주 잘 말할 수 있도록 조율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엔 이걸 예상했었지. 그 사람은 너무 갑자기 찾아와서 할 말을 잃었는데 지금은 내가 지난 2주 동안 겪은 모든 일을 마치고 잠을 자지 않고 여기에 온다는 게 무슨 말을 전하려고 한 거지? 산드라가 이미 기다리고 있던 카페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빅터가 테오에게 임신했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요청한 채 웃으며 우리는 아기를 낳을 예정입니다. 그는 충격을 감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이런 일을 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1분 후의 어색한 침묵은 그다지 훌륭하지 않다고 말하며 나는 그것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기를 바랐습니다. 실례하지만 그가 의심 없이 물었던 것이 내 아이라고 확신합니까? 그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빅터는 지구상에서 왜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당신은 다른 것을 믿습니까? 산드라 그녀는 내 나쁜 말은 내가 의도한 것과 전혀 다르다고 했습니다. 명확성을 위해 사과드립니다. 나는 단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인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건가요? 빅터가 물었습니다. 당연히 이해가 안 돼요. 테오가 아기를 낳는 게 이게 다예요. 당신의 느낌은 우리가 서로에게 헌신했다고 정말로 믿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정착할 것인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소노라 델가도의 장난과 폭력 행위로 인한 15일 이후 출산 휴가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우리가 함께 지낼 때를 제외하면 내 직업 안정성이 기껏해야 의심스럽습니다. 내 부모님은 내 거야. 우리 중 누구도 영주권을 갖고 있지 않아. 우리 사이의 나이 차이는 또 다른 요인이야. 결국 샌드러는 그것이 이상적인 결혼 생활이 아닐 것이라고 걱정했지. 도대체 당신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가 안 가. 빅터가 알고 싶어 했던 것 글쎄요. 제가 35살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이전에 결혼했지만 이제는 어른이 되었어요. 금방 결혼할 것 같지도 않고 24살이면 아직 어리잖아요. 20대 초반에 이걸 원하는 사람은 빅터였으니 설명을 해준 게 아이를 낙태시키자는 생각이 맞죠. 테오 이해 못하겠나요? 산드라가 소리 지르며 데이트를 시작하기 전에도 합리적이 되라고 권했습니다. 제가 할 수 없다는 걸 당신도 알고 있었죠. 당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족을 갖는 것은 우리 계획에 결코 없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재미를 위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즐거운 시간은 같은 맥락에서 계속되어야 합니다. 더 복잡한 것을 추가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제 생각에는 당신 스스로 생각하십시오. 샌드러, 당신은 A가 아닙니다. 완전한 바보. 빅터는 결국 추론했습니다. 빅터 사랑해요. 부부의 임박한 결혼은 그들이 데이트를 시작했을 때 샌드러의 원래 의도였습니다. 그녀는 인정했습니다. 아내의 장례식이 끝나고 시간이 좀 지난 후 샌드러가 그렇게 명백하다고 믿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물론 당신은 계속해서 많은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30대에 접어들었고 당신은 아직 어리네요. 제 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족 내에서 마리나를 싫어했던 것처럼 우리 부모님이나 당신 부모님과 함께 이민을 제안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만약 우리 엄마가 당신에 대해 강한 감정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같은 반이었고 그녀는 단순히 그녀를 경멸했습니다. 당신 부모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저를 사위로 가족으로 맞이해 주세요. 우리 아이가 자라면서 앞으로 20년 동안 시어머니가 될 분들을 참아줄 수 있을까요? 전혀 준비가 안 됐어요. 빅터가 들은 후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샌드러는 완전히 혼란스러워서 빅터가 그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녀도 깊이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서클의 다른 남자들이 더 잘생기고 동시대 사람이나 그녀보다 훨씬 나이 많은 남자를 성취하지 못하더라도 그들에 대해 덜 신경 쓸 수 없었습니다. 빅터는 그에 대해 영묘한 특성을 갖고 있어 그가 그녀의 소울메이트인 것처럼 느끼게 했지만 그녀는 그것을 손가락질할 수 없었습니다. 빅터는 항상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녀는 계속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려고 했습니다. 빅터 아이, 당신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내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랐습니까? 그렇다면 왜 넓은 스트록스가 한동안 독립적으로 살기로 선택한 것이 내 책에서 완벽하게 허용되는지 말해주세요. 나는 결혼한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끔찍해 보이지 않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이 점이 있습니다. 저는 학생이었지만 당시에는 경험과 성숙함이 부족했습니다. 엄마를 남겨두고 떠나는 것은 안도감이었습니다. 뭐든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여자가 있어서 도망치는 기분이 들었어요. 흠잡을 데 없이 맛있고 꽤 아늑했어요. 하지만 결혼은 시간이 지나면 견딜 수 없게 될 수도 있어요. 특히 그녀가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기 시작하면 항상 잔소리를 하고 아이가 필요하다고 말해요. 그리고 당신은 자신만의 요구사항이 없지만 그냥 가족 활동에 참여하는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당신의 아내이기 때문에 화를 잃기 전에 화를 내야 하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야 합니다. 아니면 내 인내심이 바닥나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패턴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나는 사과한다. 빅터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짜증을 내는 목소리로 말했다. 산드라는 그의 뺨을 때린 뒤 서둘러 카페를 떠났다. 빅터는 화가 났지만 그는 그녀에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는 한동안 전반적인 상황에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내 삶을 침해하고 내 모든 움직임을 지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커피를 마시고 요금을 지불한 후에도 이것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지 큰 소리로 궁금해했습니다. 분노한 빅터는 거리로 나와 약 2시간 동안 정처 없이 시내를 배회했고 바깥 생활을 어머니로부터 시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이제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해방감과 연결시켰다. 샌드러와 그녀의 아이에게 그는 일련의 여성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모리너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소망은 그녀의 재산을 소유하고 다른 간섭 없이 고독한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생각했던 현실은 그가 도시를 방황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자마자 지하철로 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하철에서 자장가를 들으며 지하철에 앉아 있을 때 그의 머리에는 더 이상 무서운 생각이 스쳤을 것입니다. 여행 동안 그는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도록 전략을 고안했습니다. 그는 당시에 과신했고 그것이 어디로든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빅터가 너무 늦을 것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머리너는 40일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기 꼬마야, 오늘 계획이 뭐니? 서누러 코어테즈가 걱정스러운 듯이 물었습니다. 엄마 머리너가 죽은 지 40일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내 마리나로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에도 불구하고 소노라 델가도가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나에게 추모식에 초대하지 않을지 걱정됩니다. 아니면 내가 그녀의 엄마를 만나러 가는 것을 선호하시겠습니까? 빅터가 말했습니다. 한숨에 당신이 혼란스러워요. 당신은 나에게 그 여자와 거리를 유지하고 내년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녀의 아파트에 발을 들여 놓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마리나 판사에 대해 직접 문의하면서 서누러 코어테즈는 아들에게 그날 당신의 의도가 무엇인지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그녀의 방법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궁금해서 샌드러와 만나러 갈 예정입니다. 빅터가 알겠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면 옷을 입으십시오. 엄마 질문이 있어요. 네, 빅터가 그러더군요. 알겠습니다. 빨리 묻지 않으면 다시 한번 늦게 집에 돌아올 것입니다. 서누러 코어테즈가 직업은 어떻냐고 경고했습니다. 빅터가 직장을 잃었냐고 물었기 때문에 이전에 하나는 이해할 수 있어요. 엄마 제 과거 경험을 고려하면 왜 항상 이런 일반적인 질문을 하시나요? 제가 어떤 직업에 적합한지 알게 되었어요. 좌절감을 잘 표현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빅터는 몇 초 안에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몇 주 동안 왜 그렇게 화를 내는 거야? 빅터가 내가 한 유일한 일은 서누러 코어테즈가 아주 잘했다고 말한 것뿐이야. 엄마가 결론을 내렸어. 나는 준비할 거야. 빅터가 말했다. 주제를 바꾸면서 샌드러의 임신에 대해 그녀에게 조용히 했을 뿐만 아니라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가 카페에서 나간 이후로 그녀와 말하거나 글을 쓰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산드라가 아니라 소노라 델가도를 만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알리지 않기로 기민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노라 델가도가 정말로 추모식을 계획했다면 그는 원치 않는 방문객이 되었을 것이고 그의 모든 계획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완전히 갇혀 있다는 것 외에는 의도한 대로 계획을 수행했을 것입니다.
방 3개짜리 아파트를 상속받을 기회가 너무 좋아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팔아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방 3개짜리 아파트를 구입하여 나머지 사람들과 오랫동안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걸어서 갈 계획이 없었습니다. 마리노를 만나기 위해 묘지로 가서 생각을 정리하면서 루트에서 꽃다발을 집었습니다. 델가도는 무덤 근처에 앉아 흐느끼며 도착했을 때 그녀 옆에 무릎을 꿇고 무덤 위에 꽃을 놓고 몰래 다가갔습니다. 내 딸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소노라 델가도는 자신이 부족한 엄마라는 사실을 한탄했습니다. 빅터가 자기 옆에 앉았을 때 빅터는 전혀 개의치 않고 마침내 몇 분 동안 그에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왜 여기 있냐고 묻자 이 악당놈아 감히 내 생각이 틀렸어. 소델갈리치 나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 마리나와 나 사이에 어느 정도 친숙한 부분이 있었어. 우리는 오랫동안 집을 공유했지. 나는 억울했어. 그녀의 빅터는 아내로서 그리고 그녀가 훌륭한 사람으로서 눈물을 흘리지 못한다고 간절함을 말했지만 그의 성과는 부족했지만 오 빅터 나는 당신의 사과에 확신이 없습니다. 소노라 델가도는 그가 너무 성급하게 여자를 집에 데려왔다고 비난했습니다. 만약 그가 진심으로 사과했다면 그 일을 하지 않았을 텐데 정말 악당이군요. 당신은 심지어 내 마리나를 속였으나 다시 이것은 모든 남성이 저지르는 죄입니다. 여성들이 매일 남성의 침과 모험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소노라 델가도 당신 내 후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서는 안 됩니다. 마리나와의 우리 삶과 당신을 추위에 내버려 두고 우리 집의 자물쇠를 바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감옥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는 많은 실수를 했지만 당신은 그럴 수 없습니다. 과거를 취소하고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청춘의 시점을 지났습니다. 현실은 현실입니다. 내 사위지위는 여전히 당신에게 남아 있습니다. 비록 몇 년 동안 우리가 집을 공유해왔지만 내 마리나를 당신의 생각에 두는 것이 다소 꺼려졌습니다. 자리에 앉아 음료수 몇 잔으로 그녀의 추억을 건배하겠습니다. 소노라 델가도는 그 순간 극도로 노출되었고 빅터는 딸에 대한 추억을 공유할 사람과 대화할 사람과 그의 행동에 관계없이 함께 있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빅터는 함정에 빠진 부분에 이상적이었습니다. 혹시 추모식에 누군가를 초대하지 않았는지 큰 소리로 궁금해했습니다. 빅터는 정중하게 묻고 질문했습니다. 추모식은 초대 전용이 아닙니다. 업무 사람들은 원할 경우 혼자 올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집에서 편안하게 더 디파워티드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빅터가 택시를 부르고 나서 그와 소노라 델가도가 그녀의 집으로 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빅터가 필요한 모든 돈을 지출하는 길에 상점에 갔다고 말했습니다. 소노라 델가도는 빅터가 계획한 모든 것과 그를 데려온 것을 얼마나 후회할지에 대한 그녀의 주장에 대한 그녀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그날 혼자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파트 소유권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그녀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빅터는 내가 약간 취한 상태에서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불공평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당신이 우리를 많이 도와줬고 리노는 그동안 지칠 줄 모르고 일했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있는 공간보다 더 이상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노라 델가도와 똑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들은 거기 앉아 머리너에 대해 생각하면서 시간이 가는 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머리너의 어린 시절 사진이 있어야 합니다. 빅터는 자연스럽게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진을 현상해야 하는 앨범이 많이 있습니다. 소노라 델가도는 소노라 델가도가 방에 들어간 앨범을 회수하고 머리너가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은 후 이 앨범을 나에게 가져다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사진을 매우 조심스럽게 다뤘고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사진을 맨 위 선반에 보관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그녀는 거기에 5분 이상 머물지 않았으며 그 기간 동안 약이 완전히 녹아서 빅터는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소노라 델가도가 부엌으로 돌아가는 동안 머리너의 사진 앨범을 정독하면서 그는 약간 취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계획을 확고하게 유지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빅터는 내 사랑하는 머린솔의 안식을 위해 한 잔 더 마실 것이 어떻습니까? 소노라 델가도는 그것을 움켜쥐고 중얼거렸습니다. 보인 글라스에 대해 빅터는 마리나의 이미지에 열광한 척하면서 오이와 토스트를 동시에 먹으면서 마시자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마리나 소노라 델가도에 대해 20분 동안 이야기한 후
마리나가 어린 시절 정말 흥미롭고 독특한 아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테이블에 머리를 기대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매우 특별한 소녀였고 너무 영리했습니다. 그녀는 추가로 10분 동안 말했다. 빅터는 그녀가 완전히 잠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다렸다가 안경을 모두 씻었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가방에 넣어 아세톤 네일 아트를 꺼내는 것은 마리나가 눈에 띄는 외모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아하는 오락이었습니다. 빅터가 병의 내용물을 테이블 위에 비운 후 그는 담배에 불을 붙이려고 복도로 갔습니다. 인위적으로 그가 거의 꺼진 담배를 부엌에 던졌을 때 부엌에서 불이 났고 그는 순간적으로 반대편에서 문을 열고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비록 빅터가 불이 번지기를 바랐던 것만큼 빠르지는 않았지만요. 결국 네일 페인트 리무버에는 순정 아세톤이 몇 방울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는 서노로 델가도가 자신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모든 것이 미리 준비된 무대에서 구할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비용이 너무 높아서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파괴된 주택의 경우 물건을 고치고 복원하는 것이 그에게 최우선 순위처럼